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긴장을 쭉 풀으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일요법회를 멀리서 이렇게 일요일날 아침에 열심히 오시는데 딱 뭐 50분, 뭐 60분 이렇게 하고 가시기가 조금 그래서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40분 법회를 하고 10분 쉬고 또 40분 해서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 철야 정진을 접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기를 착수할 겁니다. 이제 철야 정진 교재. 그러면 이제 몇 권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를 또 이게 안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 찌는데도 다 저희들이 예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접수를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말귀 모임을 접수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도 스스로 본인이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본인이 스스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만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입제 날이라서 입제일이 이렇게 법회하고 되면 참 좋죠. 그래서 정진 첫째 날입니다. 그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자성을 보살님 잘 들리세요? 예. 이때까지는 이제 그냥 저희들이 지금 만 2년을 해왔습니다. 2011년 11월 달부터 10월 9일 날 저희들이 이 선언을 개원을 해서 2011년 11월부터 21일 정진을 시작을 해서 지금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정진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짬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21일 정제는 그 달마다 무엇을 정해서 하면 주제를 정할 겁니다. 이번 12월 21일 정제는 감사 글귀, 다른 말로 뭐 감사 노트라고 해요. 감사 글귀를 딱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겁니다. 진짜로 하려면 회양하는 날 그 노트 다 갖고 와서 참 잘했어요 하고 다 도장을 찍어야 돼. 진짜로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러면 노트에 써가지고 숙제 여기 도장 만들어 오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을 붙이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 감사 글귀를 만약에 내가 참 지금 어렵고 괴롭다, 정말로 참 힘든 상황이다 하면 한 개만 쓰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실제로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불평불만만 계속 많이 있던 마음이 점점 고마운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변해가면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하게 되면 장벽이 꽉 앞을 막아버려요. 앞을 막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딱딱한 얼음이라고, 차가운 얼음, 고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오십시오. 연수보살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 글귀를 쓰게 되면 참 그 희한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하자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코미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그랬죠? 그거? 에? 이주일 선생님이셔. 그분은 코미디의 어떤 하나의 그걸 장르를 개척하신 분.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딱 해보면 참 이 생명과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참 잘 스며요. 얼음이 돼서 딱딱하게 있으면 한 군데밖에 못 있어, 딱딱한 거는. 근데 따뜻한 물은 참 잘 스며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면 내 마음, 나부터 아주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돼서 그 다음에 남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진짜 온 허공을 감사 안고 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써나가게 되면, 내가 1000개를 쓰게 되면요, 1000개를 쓰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나의 비전이라고. 1000개를 쓰게 되면 엄청날 겁니다.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꼭 한번 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12월의 21일 정지는 하루 하나씩 감사의 글을 씁시다. 말마디로만 알면 느끼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중생을 면하지 못합니다. 한 줄의 감사의 글은 따뜻한 강물이 되어 온 허공을 감사 안고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나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도움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또 알게 돼요. 참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은 말하면 참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허공의 대표자예요.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라. 그러니까 그 존재가 허공과 같은 존재라.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허공과 같은 대표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저기 일각거사님,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 글귀 한 개씩만 써서 네. 우리 일각거사님 이제 나이 37이지요. 네. 37에 하루에 하나씩 쓰면 1년에 365개를 쓰게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60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면 앞으로 23년을 더 쓰실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네. 23 곱하기 365를 하면은 이게 몇 개인가 모르겠어. 네. 암산 못해요? 일각거사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60세가 됐을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쓰는 버릇을 드리라. 매일 하나씩 쓰는 버릇을 드리라.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딱 노트하고 거기 원 노트 하나, 요거 말기 쓰는 노트 하나를 딱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씁니다. 예불 드리고 나면 머리가 되게 맑거든요. 그럼 딱 하나 써요. 탁 일어나는 거.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이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에 이 글귀를 쓰면 좋을 것인가. 상당히 그 시간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예불 하고 난 뒤에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마다 다를 거지만 그 쓰는 시간을 거의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최소 21개의 감사의 글귀. 그러면 나중에 가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잘 보는 것도 감사하고 이 다리로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제자리에서 다 학교 잘 다니고 아내는 또 남편은 돈 잘 벌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 잘하고 그게 다 감사해요. 그냥 부모님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 그 인생이 막 감사의 강물로 넘쳐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 보면 니 되게 요새 얼굴 좋아졌네. 이 소리 분명히 들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21일 정진 주제는 감사 글귀 하루에 하나씩 쓰기입니다. 그래서 21개 회항하는 날. 마녀거사님. 예. 놀래라. 그런 걸 못해가지고. 예.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더 써야 돼요. 하나만 갖고 안 돼요.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를 자꾸 이겨나가게 되는 힘을 키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금요일날 이거를 했는데 금요일날 녹음을 안 했어. 근데 너무 아까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그지 청안보살님.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녹음을 해서 이걸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 얘긴가 하면 조선일보 2013년 11월 29일 날 문화면에 신정선 기자님이 쓰신 한국 첫 현대 극작가 이근삼 교수 10주기를 맞아서 연극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근삼 교수님께서 이근삼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극작가시죠. 근데 이 교수님은 어떤 그 자세로 이 연극을 올렸느냐 이렇게 있나.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고. 그래서 한 곳에 물리가 터지면 이게 다 이치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극이라는 게 인간 사회의 관계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무대에 우주를 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무대에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단순히 연극을 그냥 스토리만 올리는 게 아니야. 그 연극에 우주를 담아서 올리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글을 보면서. 이 글을 딱, 이 글이 이 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꼭 쪼개나게 이렇게 딱 찾아온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80대 후반 외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그 후배 연극인 주례를 서주는 날이라,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 화장하는 날이었는데, 발인하는 날이지, 그죠? 화장하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화장터에 안 가고 주례를 서주러 가셨어요. 보통 아버지 아니죠, 이분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겐 아들의 삶이 있고 아비에겐 아비의 삶이 있다. 이거를 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기르잖아요.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온실의 화초같이 기를 것인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노지에서 강한 바람하고 햇빛 맞아가면서 키울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 그 아이의 결국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부모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든 살림을 살든 직장을 가든 돈을 벌든 그 무엇이 돼도 어디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내 자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진짜 나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근삼 교수님처럼 한 편의 연극 속에 우주를 담아낼 것인가? 내 인생에 우주를 담을 것인가? 이 허공을 담을 것인가? 안 그러면 맨날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이 몸뚱이를 위해서 이게 진짜면 붙들려도 되지. 근데 진짜가 아니라 지금 늘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라 죽지 마라 하면 안 죽는 게 아니라 늙지 마라 하면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서 변해서 가버리는데 괜히 내가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 몸뚱이하고 망심의 종노릇을 할래? 종노릇을 할래? 안 그러면 우주를 내 속에 담을래? 이것이거든요. 지금요. 이거예요. 내가 종노릇을 할래? 평생 내가 주인으로 살래?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부처님이나 그 조사나 백범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걸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림선언을 와서 배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심기일전을 해서 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결정. 무슨 결정? 내 인생에 우주를 담을 것인가?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에 종노릇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 이걸 결정을 안 해 사람들이. 맨날 듣고 그냥 흘려버려. 결정을 하라 이거. 무슨 결정? 내 인생. 사람이 왜 우리 보면은 무용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연극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모든 그 예술이나 이 삶 자체에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작가가 알리고자 하는
주제가 그 속에 반드시 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제가 있는데 내 인생 주제가 뭐고,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주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주제. 내 인생의 주제가 뭐고. 일각거사님. 네. 일각거사님 인생 주제가 뭐고. 나는 이 몸뚱이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 세상의 스토리를 엮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서 끝낼 것인가. 이거지. 그렇죠? 나도 내 스토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 네. 이 몸뚱이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도 벌고 예술 활동도 하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든 그 일에는 이 주제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녹아있다 이거예요. 주제가.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말이지.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늙고 가버릴 수는 없다 이거지. 직장 다니는 거, 직장도 한 20년 하면 끝이에요. 전문직 70까지는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못해요. 몸이 늙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엮어가서 이 주제를 잘 전달을 하고 이 세상을 하직을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이거 배우는 거라고요. 이거.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적어도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내 인생의 주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딱 설정이 돼야 돼. 이게 설정이 돼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내가 배를 타고 가. 배를 타고 가면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그러면 밤새도록 뺑뺑 돌아도 본인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아침에 환히 밝아보니까 뺑뺑 그 자리에서만 돌고 있었네. 근데 밤중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등대가 딱 있다면, 등대 불빛이 쫙 비친다면 그 등대 불빛을 의지해서 길을 갈 것이라요. 그것이 나 인생의 주제예요.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 원력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주제 하에서 녹아있는 결혼, 그 주제 하에서 녹아있는 기술, 그 주제 하에서 녹아있는 모든 행동은 그때 날개를 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 속에 녹아있는 그 행동이 날개를 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감사 글귀를 통해서도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글귀 꼭 이 말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결국은 말하면 감사 글귀를 씁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52쪽이에요.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이란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는 바로 공성임을 알면은 공부 더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행거사님하고 그럼 일각거사님 읽어주실래요? 몇 페이지? 152쪽 백봉쌤 100가지 말이 무슨 소용이냐. 오늘은 요 챕터를 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100가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말해본들 그것도 허공성이라. 석가세존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허공성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중생들이 하도 미하기 때문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며
없는 건 있다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법하고 어떤 경우에 가서는 있는 걸 있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안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오늘 저녁 이건 무슨 노름이냐? 허공성 노름이에요. 허공성이 이런 걸 놔두었어. 선생, 학생들을 놔두어서 허공성 노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일박 교사님, 네. 허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 하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허공성 하면 있는 것이 아니네? 있다 없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 네. 예. 자, 여기서 저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84,000 법문을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84,000가지 법문을 진짜 했느냐? 각각 다른 주제로 얘기를 했느냐? 아니다 이거지. 무엇을 하나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84,000가지 법문을 하였단 말이죠. 그 하나가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가 모습은 변한다. 일체 모든 모습은 변한다. 일체 모든 모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다. 또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습은 자성이 없어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을 하시려고 49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이 모습 공식을 그래서 이런 분이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죠. 일각거사님, 네. 이 모습 공식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 어떤 현상? 아라냐 보살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모습에 끄달리지 않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어서 모습에 끄달리지 않고 모습에 끄달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재행무상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지금 칠판지우개가 있어요. 칠판지우개가 있으면 칠판지우개 있는 이대로 헛것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하냐? 이대로 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더라. 그러면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 그럼 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거든. 조금 있다가 유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허공성 노름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무엇을 알아야?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이게 공이거든. 자체성이 없다는 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히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거든. 이 마카펜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마카펜은 그냥 지나다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없어져 버려. 이 몸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 때 태어나서 자꾸 변해서 그냥 나중에는 우리 죽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라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아, 이것이 변하구나. 그래서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다를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빛깔, 형상,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아니 빛을 심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시각, 청각, 현상, 이런 모든 지각, 생각, 이런 것들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이게 공성임을 알게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허공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이 있어요. 난이 있으면 나는 봐. 이 모습을 봐.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냥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허공성 노름이요. 나도 변하고 헛것이고 여러분도 변하고 헛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놔두어서 우리가 허공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성인 노름을.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나라고 해. 전부 진짜 나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무슨 놀이니까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러붙고 생사가 들러붙어. 천당 지옥이 들러붙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나는 절대로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나는 허공성이다. 자,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봉생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나라고 해. 전부 진짜 나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모습놀이니까 모습이 있는 데는 시간이 들러붙고 생사가 들러붙어 천당 지옥이 들러붙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나는 절대로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나는 허공성이다를 알려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나는 허공성이다. 나는 허공성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기름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기름이 물 위에 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못 들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허공성이다.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말마디로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말마디로만 뱅뱅 돌아가지고 앉을 때는 들을 때는 그렇듯 일어나면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것이 재행무상. 부처님의 재행무상. 머물면 괴롭다. 재행무상. 일체만법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해야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는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유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럼 일체만법이 허공성이야.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면 산이나 물이나 어떻게 나타납니까?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만약 우리 본래 성품자리, 법신 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다면 다른 걸 다툴 수가 없어. 그 밖에는 못 다투는 것이요. 이건 어떤 거라도 다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와 있습니다. 자, 일각거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자꾸만 하니까 좋네.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예. 자, 금방 일각거사님이 그렇지 하니까 네 그랬어요. 네. 누가 네 해요? 제가 그렇죠. 네. 내가 하죠. 네. 그거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네이버에 자꾸 물어봐. 네. 지금 누가 하지요? 이러면 뭐가 딴 거 있는 것 같아가 네이버에 자꾸 물어보려고 해. 네.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네. 그냥 내 대답만 하라고. 지금 나를 봐요.
나를 본다고. 네. 누가 봐요? 내가 봅니다. 내가 보죠. 네.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죠. 네.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예. 내가 화두를 잡고 좌선을 해요. 누가 화두를 잡습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하죠. 네. 그렇죠. 네. 이 공부하는 거는 참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오늘 괴롭지만 선원에 가야 되겠네. 누가 생각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하죠. 전부 다 내가 해요. 보는 것도 내가 하고, 듣는 것도 내가 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 빚을 짓니 빼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접촉하고. 그렇죠? 네. 견문각지죠, 그게. 그거 빼면 세상살이 있습니까? 세상살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총체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네.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한다. 자, 남을 미워하는 건 나쁜 일이야. 미워하지 말아야지. 누가 해요? 내가. 예. 보시하는 건 좋은 일이야. 착한 일 하는 건 좋은 일이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네. 내가 해. 내가 깨달아야지. 미안 거는 버려야지. 이렇게.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려. 그 다음에 막 바깥으로 달려나가. 깨달으려고 하고, 미안 거는 버리려고 하고, 괴로움은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거는 얻으려고 막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구하러 다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한다 안 한다 좋다 나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봐. 뭘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지? 이걸 안 물어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멍청한 사람은 몸 밖에서 찾는다고. 멍청한 사람은 몸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쫓아가고, 미안 거 버리려고 쫓아가고. 근데 그거 하는 주체가 내거든. 근데 내가 무엇이지? 이걸 안 물어봐. 일각의사님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언제 물어봤습니까? 저번에 선원장님 물어봐라. 아이고 우리 일각의사님 글쎄 귀여워.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물어봐줘서. 저는요 이 법문을 하는 저희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방향타를 안으로 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을 보고 성찰을 해서 사유를 해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바깥으로 야생마같이 쫓아다니거든. 그거를 자꾸만 길을 들여서 안쪽으로 해주는 것이 제 임무예요. 제가 뭐를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자꾸 자기 안으로 당신 쪽으로 돌아오라. 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법회 이런 무리 속에 있지 않으면 왜 되느냐? 옛날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냥 바깥으로 쫓아다녀버려. 야생마처럼. 그래서 법회와 도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잠수함을 타는 거예요. 그냥 꼬로록 옛날 습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지? 안 물어봐. 이렇게 쫓아다니는 내가 무엇인지 우리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먹고 화두를 잡아요. 열심히 화두를 잡아. 이먹고 하고 굉장히 의심을 해.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왜 의심을 하느냐? 모든 분별망상을 떨어뜨리고 그 화두를 잡는 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데 화두 잡는 내가 뭐지?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 다음 질문이죠. 내가 무엇이지? 하고 물어. 그러면 우리는 100% 몸뚱이가 내야. 그죠? 몸뚱이가 나다. 또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있단 말이야. 몸뚱이가 나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몸뚱이가 과연 나니? 나니? 몸뚱이가 나니? 몸뚱이가 요새 과학적으로 보니까 세포로 되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네? 그러면 뭐야? 내가 있니? 그러면 정말 내가 있는 거니?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눈먼 망아지처럼 소리만 듣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일각교 선생님 나를 보잖아요 지금. 네. 보면 몸뚱이가 이미 나인 것으로 결정을 하고 네. 몸뚱이 나애가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깊은 최초의 뿌리 생각이에요. 뿌리 생각.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뿌리 생각이라고. 뿌리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몸뚱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몸뚱이가 나라는데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생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을 생각을 나니 하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생각을 못 뚫고 나가. 그래서 이미 감옥에 딱 갇혀 있어. 무엇으로? 나라는 몸뚱이가 내라는 것에. 그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미 나는 몸뚱이가 나라는데 조건 지어져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백봉수 선생님께서 입만 여시면 백혈구 저혈구 백혈구 저혈구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놀이 하지 마라 무슨 놀이 하지 마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왜 맨날 백혈구 저혈구만 하실고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은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워낙 강력한 뿌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몸뚱이가 네가 아니라는 걸 무수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강곡한 걸 잘 몰랐어요. 그 자비심을. 근데 저도 지금 맨날 입만 열만 하는 게 변한다 할 것이다 거든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일심행은 맨날 오늘 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내일 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맨날 변한다 할 것이다만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상관없어요. 막 죽을 때까지 변한다 할 것이다 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 뿌리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허공이라 텅 빈 공성이라.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을 탁 일으켜. 지금부터 상상을 합시다. 상상을.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도 몸뚱이가 내다라는 게 뿌리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모습으로 내 육근을 통해서 잘 보여. 그래서 몸뚱이가 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몸뚱이가 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라냐 보살님 이해되시죠?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바로
내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고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객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굳어지면 그냥 몸뚱이는 내야, 여기에서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앞소식을 생각을 안 해.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둘이 갈라져 버려. 여기서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명이, 딴 게 무명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인데 지가 괜히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진짜 있다라고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이게 무명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이게 무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참 재밌는 얘기죠. 자, 전부 내가 해. 근데 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공성이 내다. 전부 다 알아버리면, 그러면 이 만물도 전부 이 공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흙은 꽃으로 보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요게 뿌리 생각에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딱 조건 지어져 있거든. 몸뚱이가 내라는 것에.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미 주객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것이 딱 두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다가 이미 나라는 것이 생겨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있으면 네가 있지. 당연하지. 내가 있으면 욕심이 나지. 왜?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나와 관계되는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내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이 더 잘 돼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재산도 불려야지. 또 내가 있으니까 명예도 좀 얻어야지. 그렇게 해서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몸뚱이가 내다에 조건 지어져 있지요. 이미 객이 돼버린 거, 몸뚱이하고 나라는 것이. 근데 나는 공성이다. 이는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이걸 딱 알아. 내가 딱 알아. 지금 내가 견문각지로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변하고 올 것이야. 이걸 알면 자체성이 없는 걸 딱 알거든. 이 모습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일시명도 실체가 없고, 일시명의 모습이 실체가 없고, 우리 일각거사님의 모습도 실체가 없어. 단지 여기서 서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몸뚱이가 나다야. 이 몸뚱이, 일시명 몸뚱이는 내고, 일각거사님 몸뚱이는 니고, 이렇게 하는 데서 모든 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어째야 되노?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이 뿌리 생각을 자르는 거예요. 이 뿌리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무엇을? 나가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알았냐, 보살?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한순간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다른 말로 업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하지만 업식이 어떨 때 업이 녹느냐? 이 업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 때, 이 업이 변하고 헛것이 걸 알 때, 이 법의 이 업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알 때, 공한 거를 알 때, 공성인 걸 알 때 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붙들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전부 실체가 있는 것이다.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뿌리 생각이 이미 조건져 있어서 절대로 업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무엇을 해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누구 진정신보살, 내가 말이 빨리 안 나온다. 진정신보살님이 빵을 만들잖아. 우리 진정신보살님은 빵에 우주를 넣을 것이거든. 그렇지? 우리 진정신보살님은 빵 만들는데 그 나의 빵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을 것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만들 것이거든. 다른 사람 빵 만드는 거하고 틀려. 이 빵 만드는 게. 그래서 그 빵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모든 생명들이 그 빵을 먹고 정말 건강을 잘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재료 하나에서부터 아주 건강한 재료를 쓸 것이라요. 그죠? 그리고 계속 상품도 개발할 것이 아닙니까? 한다. 근데 빵을 만드는 내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손으로 반죽을 주물러. 근데 무엇이 주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손으로 반죽을 주물러 빵을 만들어. 근데 몸뚱이인 내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몸뚱이인 내가 빵을 주물러. 그지요? 반죽을 하잖아요. 근데 몸뚱이가 나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줄 알아. 나는 지금 이미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인 걸 알아. 그러면은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손을 움직여서 빵을 만든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새말기를 하는 거예요. 새말기를.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내가 무슨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고. 그렇지만 무엇이 다르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하고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내다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욕심을 막 부려. 근데 욕심이 자성이 없는 거 알거든. 그럼 좀 김이 쑥 빠져. 욕심은 막 부리는데 그거 자체가 헛것인 줄 알아. 그래서 김이 좀 새. 그럼 왜 됩니까? 욕심이 풍선이라면 그냥 김이 새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좀 싱거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할 때는 그거는 목숨이야. 그거를 이루어지려고. 목숨이지만 빛깔도 그 욕심 자체가 자성이 없는 것을 알면,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 재미로 좀 하다가 김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